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대 연령, 지난 시간에 했고 절대 연령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상대 연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지질 감면도나 아니면 암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먼저 생성되었고 누가 나중에 생성되었는지 그런 정도로만 순서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암석이나 지층이 언제 몇 년 전에 형성되었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그런 것들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절대 연령의 어떤 측정 방법은 뭐냐 하면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현재 기준으로 연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암석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측정한 거야. 동위원소가 뭐야? 동위원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위원소의 개념 설명해.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거. 그러면 중성자 수가 무엇과 어떤 것과 다른 건데 비교 대상은 누군가? 뭐가 다르지? 비율. 그건 무엇과 비교했을 때 원소, 자원소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기에 가장 안정하고 그다음에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동위원소 중에 제일 안정한 원소인데 걔네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전자를 포획했다든가 그런 이유로 중성자 일부가 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가 그냥 더해졌거나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냥 중성자가 더해지거나 그런 이유로 이제 질량수가 다른 그런 것들은 동위원소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강물이나 암석에 들어있는 이제 방사성 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 그러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한단 말이야. 그런 이제 방사성 원소의 붕괴 모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해?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는 알파 붕괴. 알파 입자를 보니까 얘가 원구 같아. 헬륨 원자핵 맞지? 그래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불안정한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알파 붕괴라고 해. 그러면서 얘가 안정해진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베타 입자라는 거는 원구 같아. 전자 같지? 그래서 중성자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니까 원자량의 변화는 없는데 원자 번호는 1이 증가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라고 해? 전자 포획 또는 이제 베타 플러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베타 마이너스 얘는 베타 플러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이 양성자가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양성자 중성자 되니까 원자 번호가 1 감소하고 원자량은 변화 없고 이때 왼쪽은 불안정한 원자핵 오른쪽은 딸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책에는 뒤에 그 딸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기 왼쪽에 있는 불안정한 원자핵을 모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자. 자, 근데 이 방법,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암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정답은 화성암이다. 이 화성암은 그 처음에 아직 암석이 되기 전에 결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그마 상태에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식어가고 그리고 굳게 되면서 그 마그마가 처음 포함하고 있던 안정한 동위원소와 불안정한 동위원소 그 양이 딱 고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고정된 이후에 일부 불안정한 모원소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될 수 있는 거지. 즉 시간에 따라 그 안정한 동위원소와 불안정한 동위원소의 비율이 바뀌어가는 것을 화성암에서는 잘 알 수 있는데 퇴적암은 어떨까? 퇴적암을 이루는 퇴적물들의 나이는 저마다 어떨 수 있을까? 다를 수 있겠지. 뭐 여기 100억 년 전에 생성된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맞고 50억 년 전에 생성되었던 퇴적암의 그 퇴적물이 불러서 여기 맞고 그리고 막 걔네들이 막 섞여가지고 암석이 됐어. 그러면은 얘네의 나이를 즉 각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동위원소 얘네들의 어떤 비율이나 양을 계산하면 저마다 퇴적암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퇴적암은 생성 시기가 다른 여러 광물 입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퇴적함에서 측정한 이 절대 연령이랑 합은 퇴적함의 퇴적 시기 상한선은 그래도 지시할 수 있겠다. 100억 년 전, 50억 년 전, 30억 년 전, 15억 년 전 이렇게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래도 얘가 100억 년 전에 뭔가 암석이 되었다 그런 상한선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절대 나이에 관련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화성암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게 제일 타당하겠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위원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의 질량은 서로 다른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동위원소 중에 그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사선을 그러한 원소를 의미해요. 이때 원래 불안정했던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뭐라고 하고, 모원소, 그 다음에 붕괴 후에 생성된 안정한 동위원소를 뭐라 한다? 자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반감기라는 개념은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때 모 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개념을 참고해서 여기 아래 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열은 모 원소와 자원소의 관계야. 그래서 여기는 238 우라늄,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해지기 위해서 알파 붕괴 8번, 베타 붕괴 6번이 일어나면서 결국 206이라는 납이 최종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처음에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었어. 어떤 결정 또는 광물 안에 238 우라늄이 100만 개 있었고 납 206은 100만 개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B가 1대1이야. 근데 여기서 처음에 있었던 이 100만 개는 여기서 붕괴된 게 아니라면 100만 개에 0개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100만 개가 50만 개까지 줄어든 50만 개가 이 206 납이 되는, 그래서 50만 개가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뭐다? 반감기가 되는 거야.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 100만 개가 있었는데 50만 개가 되고 그 줄어든 50만 개는 얘가 되는 거지. 그 반감기가 약 44억 7천만 년 정도 되는 거야. 물론 이 입자가 이 시간이 딱 지나면 동시에 막 짜잔하고 얘가 바뀌는 그런 거는 아니야. 이것도 사실은 확률적인, 양자력 학적으로 보면은 확률적인 부분이야.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큰 수의 법칙을 생각해서 얘가 나중에 붕괴할 때 확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의 절반이 얘가 되는 그런 붕괴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붕괴 양식은 아니고 붕양식이 아니라 반감기라고 적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혹시 교과서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 붕괴 양식이 아니라 반감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어떤 허용 가능한 뭔가 시간의 범위는 여기 1000만 년부터 이제 130 지구라고 해요. 지구의 나라가 46억 요 정도라는 시간 안에서 이런 방사성 원소가 구성될 수 있겠다, 이런 암석의 그런 의미로 이 표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감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수십억 년 단위 또는 수억 년 단위 또는 1000 단위, 5730년 탄소가 질소라는 것에 모원소 자원의 경계는 이 정도로 관계가 되게 짧은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표 잘 이해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이게 주위 조건에 상관없이, 즉 얘는 주위의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이 변해도 반이 되는데, 처음 양이 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단 말이야.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암석이나 광물에 남아있는 그 모원소의 양과 자원소의 양의 비를 알면 모원소가 광물 내에 들어간 이후의 경과 시간을 알아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자. 방사성 동위원소 처음 모원소가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또는 감소하는 그 양, 즉 마이너스 dt분의 dn, 요것이 무엇에 비례할까? 당연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양도 많겠지. 처음에 100개 있었어.
반감기는 똑같은데 처음에 100개 있으면은 반감기 지났을 때 50개가 줄어들고 처음에 100만 개가 있었어. 그럼 반감기가 지나면 50만 개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반사성 동위원소의 원자 수에 지금 n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dt분의 dn은 n에 비례하는데 이때는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그 모원소의 양이라는 함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례식이 있고 그 앞에 비례상수로서 이 분계상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계상수는 이제 시간의 역수에 관련된 단위로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 식을 생각해보면서 처음이라는 시간, 즉 이 암석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시간과 그리고 현재의 시간, 어떤 t라는 시점 요 사이에 얼마만큼 감소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t를 0일 때 우리 처음 원소 양을 n0라고 하고 그래서 점적분을 할 거야. 시간이 과거 0에서 현재 t까지 그 다음에 처음 암석이 생겨났을 때 n0에서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 양 n까지 그래서 양변의 적분을 때리면 왼쪽에 좌변은 어떻게 적분이 돼? ln n n0분의 맞아.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람다 t죠. 그리고 이 식을 결국 n에 관련된 함수로 정리를 하면 n은 이 t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 식에서 우리는 하나 아까 약속했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반감기라는 이 라지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양이 처음 양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절반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식을 이 스몰 t에다가 반감기라는 라지 t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 라지 t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를 보니까 뭔가 n0를 없앨 수도 있고 람다라는 분계 상수와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 분계 상수라는 이 값은 이제 반감기분의 ln2라고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저기 대입을 했을 때 여기 쑥 대입을 했을 때 결국 요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에서 2의 마이너스 ln2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의 마이너스 ln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분의 1이지 요만큼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의 라지 t분의 스몰 t 제곱 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모원소에 남아있는 양은 처음 모원소의 양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분계되는 그것이 결국 이제 반감기라는 것에 비례하는 그런 지수 함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토대로 x축을 시간, y축을 처음 모원소의 양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과 관련된 값으로 정리하면 즉 n0분의 n t x축은 t와 관련된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2분의 1의 라지 t분의 t제곱이라는 어떤 지수함수 이런 그래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이 그래프에 표현하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석의 나이가 0살이다. 지금 딱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불안정한 모원소가 있는데 얘가 아직 하나도 자원소로 바뀌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nt 이꼴 n0가 되고 그럼 양면에 n0 나누면은 nt는 결국 n0랑 같으니까 결국 1이 될 거잖아. 그래서 100%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만약에 반감기라는 시간이 지났다. 반감기라는 시간이 지나면 n0분의 nt는 t분의 t가 2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이 b가 50%가 되는 거지. 처음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모원수의 양은 50%. 그럼 이렇게 50% 줄어든 양은 뭐가 된 거다? 안정한 동위원수 즉 자원소가 된 거다. 그래서 자원소가 0에서 50%로 이렇게 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상에서
모원소와 자원소 양의 합이 쭉 이렇게 봤을 때 10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는 거야. 처음 모원소의 양은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 모원소의 양과 자원소의 양의 합과 같다. 그렇게 세워주면 이 그래프가 나오고 그럼 이 초록색에 관련된 즉 자원소 dollar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자원소 양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결국 여기 있는 곳에 요거 이항시켜가지고 대입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쭉쭉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이 바로 여기 이 그래프를 대변하는 함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광물을 조사할 때 이 모원소가 많을까 자원소가 많을까 일반적으로 자원소가 많겠지. 왜냐면 그게 지구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정하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원소의 양이 그래서 처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처음부터 존재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모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생성되어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잘 고려해서 여기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0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처음 딱 조사하게 되면 이 자원소의 양은 0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0으로 생각하고 즉 이 모원소의 붕괴로부터 생성된 자원소인 것을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실제 이제 논문에서의 자료를 보여주겠지만 이 DT 분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0점 몇몇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나거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건 약간 좀 수능 특강에 있었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보기 쉽게 뭔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모원소 100% 자원소 0% 있다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자원소는 다 모원소의 붕괴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반 1대1 그 다음에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2분의 1 지금 4분의 1이 되겠지. 남아있는 모원소 양은 4분의 1이고 자원소 양은 4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를 알면 결국 뭔가 이 나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1이고 얘는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3이고 얘는 모원소분의 자원소가 7이고 그런 식의 값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1, 3, 7, 4에 반감기가 4번 지나면 모원소분의 자원소는 15가 되겠지.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b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 n은 반감기 횟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을 선생님이 계속 반감기 횟수라고 하는데 x축이 시간이라면서요.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반감기를 절대 연력을 얘기할 것이 지금 일반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절대 연력 스몰 t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 횟수 곱하기 그 동위원소의 고유한 반감기 그 값을 곱해주면 결국 절대 연력이 될 거라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를 지금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어제 6월 모의고사도 있었지만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너희도 한번 이거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봐. 반감기가 지나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절반이 되고 그 줄어든 절반만큼 자원소가 생겨서 이 B가 1대1이 됐어. 그러면 반감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0.5라는 이만큼의 반감기가 지났을 때는 뭔가 0이면 100, 1이면 50, 0.5면 75 절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된다. 맞지? 그러면은 반감기의 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모원소의 양은 처음에 몇 %일까요?
이 값은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대해서 75%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나야 될까요? 반감기 수가 0. 몇 정도가 되어야 이 모원소 함량이 처음에 대해 75%만 남게 될까요? 이 x와 y 값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봐.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나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다. 너는 지원을 해야지. 자, 요거는 각자 한번 x와 y 어떤 값이 나올지, 여기 x, 여기 y, 여기 x고 여기 y지. 그 값을 한번 꼭 구해보도록. 뒤에 저기 선생님이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도 요 문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뒤에 넣어놨거든. 자, 뒤에 보면은 너무 많이 여기 있네. 이런 문제도 넣을 거거든. 풀어보라고.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면 문제 풀이에 수월하단 말이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탄소와 질소의 어떤 방사선 봉연소 관계가 573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그것 덕분에 이 식물에 있는 유기화물, 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반감기를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수능 특강에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간단히 한번 읽어보자. 자, 대기 중의 탄소는 대부분 원자핵의 안정화 12C로 존재하는데 미량의 14C라는 동위원소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14C가 결국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할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베타 붕괴로 14N이 된다. 그 과정에서 대기 중에 14N도 중성자랑 반응해서 14C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대기 중에 있는 12C인데 14C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얘가 100만일 때 얘는 뭐 100 정도 그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식물도 이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도 대기의 어떤 이 12C분의 14C와 이제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근데 이 식물이 죽어버렸어. 물질 대상 광합성을 못해. 그러면 이 12C분의 14C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 왜? 어떨 것 같아? 자, 분모에 대한 12C는 이 식물에게 어느 정도 양이 있는데 얘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죽어. 12C는 안정한 동위원소래. 그럼 가만히 있겠지. 근데 14C는 어때? 감소하잖아. 얘가 살아있으면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얘도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자발적으로 붕괴하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인데 살아있으면 얘도 계속 흡수를 해. 그래서 얘가 일정한데 죽으면 더 이상 얘가 흡수 안 하잖아. 그러면 식물의 요 분자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14C는 계속 붕괴하기 때문에 죽은 생물체 내에 얘는 다 흡수해요. 그 감소한 양이 어느 정도냐? 요 비를 구함으로써 결국 얘가 몇 살일까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혹시 너희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데 아까 반감기 막 45년 이랬잖아. 이거 45년 우리가 기다려야 돼. 반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아까 그래프에서 봤지만 처음 양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비율이 75%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인지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반감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를 딱 알고 있으면은 이 위에 포인팅을 할 수 있고 그 포인팅을 하게 되면 결국 요 스몰 t는 스몰 n 플러스 t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배수 곱하기 그 동위원소의 반감기 해주면 결국 충돌을 알 수 있는 거라서 딱 B만 알면 되는 거다. 반감기 기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다른 말이 질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탄소와 질소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물과 화석의 어떤 나이 이런 것들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말합니다.
그 양이 시간이 달라도 큰 변화가 없어. 물론 막 우리 지구 초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워낙 많아서 이 양이 다를 수는 있겠다 싶은데 여기 분모가 엄청 크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그 양이 크게 변하지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양이 좀 바뀐다? 그런 생각도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 연구 상황에서는 어떨지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요 B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 그래서 앞서 내용이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 분광계를 이용해서 실대력을 측정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두 개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더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과학자들이 잘 개발했는데 그 방법 싱코디아 곡선을 이용한 절대력 측정 요거를 한번 써요. 자, 요거는 우리 납이랑 우라늄이라는 그 이원소, 오원소와 자원소의 관계가 있잖아. 걔네들을 이용해서 암석의 염도를 측정하는 거거든. 자, 이 지르콘은 지르코늄과 규산염 물질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제 광물인데 그런 지르콘에 있는 그런 결정이 마그마에서 결정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즉 T가 0에서부터 현재 T까지 이 우라늄이나 납의 어떤 유입이나 출입이 없었다면 이 우라늄분의 납 B, 그다음 요 우라늄분의 납, 요 B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설정을 한단 말이야. 즉 두 개의 오원소와 자원소 요 관계를 각각 X축, Y축으로 설정을 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 요런 이제 곡선이 만들어져. X축을 요렇게, Y축을 요렇게 잡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 포인트를 했을 때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다. 이 곡선 한번 이해를 잠깐 해보자. 자,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의 분모 분자에 설정된 것을 보면 얘가 안정한 거, 얘가 불안정한 거, 얘가 안정한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모의 양이 분자로 가겠지. X축이 설정을 그렇고 분자도 Y축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있는 게 불안정이고 얘가 안정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모에 있는 양이 분자로 가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갈수록 이 양은 어떻게 될까? 이 값은 오래된 것일수록 어떻게 될까? 증가지겠지,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곡선상에서 점점 이 점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일수록 더 오래된 이 BY는 바이가 아니라 빌리언 이어야. 그래서 10억 년을 의미. 그리고 2.5 곱하기 빌리언 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25억 년인 거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오래 전에 형성된 25억 년 전에 형성되면 여기에 점이 찍힐 거고, 그다음에 2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이 B와 이 B가 여기에 찍힐 거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는 콘코디아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실제로 이 우라늄이라는 것이 납이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알파 분기 8번, 베타 분기 6번 있다고 했는데 요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저렇게 되는 과정에 우라늄에서 TH가 뭐야? 토륨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44억 6,800만 년이래. 나머지 시간 다 더해봤자 여기에 0.000 몇밖에 사실 안 더해.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라고 하네. 나머지는 여기부터 되면은 자발적으로 또 쭉 이렇게 분기가 되나봐.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입이나 출입이 없었다면 이 해당 시료에 요 비율은 이론적으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저 콘코디아 곡선 위에 존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위에 점에서 연령이 포함돼. 하지만 변성작용이나 풍화작용이 가해져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값이 변화돼. 변성작용을 받으면 재결정작용 때문에 이온 간의 치환이 발생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자원소의 일부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모원소가 더 이렇게 더해져 버리거나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겨버리면 결국 이 측정된 시료는 콘코디아 곡선 위에 있지 않고
그 아래 또는 위에 이렇게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 직선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디스코디아 직선이라고 디스코디아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어서 내삽이나 외삽을 하게 되면 이 콩코디아 곡선과 그 다음에 이 디스코디아 직선이 만나는 교점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암석의 나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교점 T0라고 명명한 요 교점이 바로 이 암석이 형성된 그 형성 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게 절대 연령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래에서의 교점 T 별표라고 하는 요 교점의 의미는 암석 형성 이후에 받은 그 변성 작용에 의해서 원소의 유입이나 출입이 발생했던 시기, 요때 즉 5억 년 전에 원소의 유입이나 출입이 발생해서 지금 이 곡선 위에 있지 않고 이 점선상에 이 직선상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교점의 의미를 체크해줘.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석은 언제 생성됐다? 25년 전에 형성이 되었다. 근데 25년 전에 형성된 것이 가만히 잘 붕괴했다면 여기에 보였어야 했겠지. 그렇지만 여기 점에 찍히지 못하고 5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변성작용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양이 변화가 있어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점이 찍히지 못하고 이런 곳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쭉 연장시키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차원에 대해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적용해 보니까 이제 화성암뿐만 아니라 변성암 이런 분석에서도 널리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이제 샘플 171번에 대한 것이 뭐 5개 있고 172번에 대한 샘플도 뭐 거의 한 20개 가까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때 여기 보면 아이소토픽 레이시오가 그 동위원소의 비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 235 우라늄분의 207남 얘가 Y축에 들어갈 거야. 235 요거 미안 이게 X축이네. 여기가 X축에 들어가고 238 우라늄분의 206남 얘가 Y축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야. 그리고 이 값을 잘 처리하면 calculated ages, 그래서 요 정도 비를 가지게 되면 걔네의 나이는 이제 몇 살일까 이런 것들을 뭐 알아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계산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플로팅된 점들을 쭉 이어서 외삽시키면은 쭉 연장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절대 연령과 변성 작용받은 시기, 여기 절대 연령과 쭉 여기 있잖아. 쭉 변성 쭉 이기면서 여기 변성받은 시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는 거야. 만약에 형성된 시기도 10억 년 전이고 변성받은 시기도 거의 10억 년 전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면 형성된 시기와 변성작용 시기가 비슷하면은 사실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 원소의 유입이나 출입이 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지. 그러니까 거의 이 점 위에 있을 거라는 거야. 형성되는 시기도 15년 전, 변성받는 시기도 15년 전이면 결국에는 새롭게 리셋되어서 어떤 다른 값으로 다시 이 분모의 비, 분자의 비, 그 방사성 원소의 비가 다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하게 되니까 변성작용 받은 것에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비슷하면은 요 콩코디아 곡선 위에 비슷하게 있을 거고, 형성된 시기와 변성작용 받은 시기가 차이가 크다면 아까 전에 봤지만 이 포인팅의 위치가 크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연령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좀 더 줄게. 좀 더 푹 쉬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 2단원의 지질도 관련된 부분 좀 해보도록 하자.